네, 안녕하세요. 자, 판소리는 어떤 예술인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판소리는 구두 전승되는 음악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두 전승된다.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 그런 얘기죠. 입에서 입으로 이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음악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민속음악이라고 합니다. 민속음악. 자, 오른쪽에 빨간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장재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급제한 교주입니다. 예, 여기 이름은 장재백으로 안 생겼고 장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용되는 이름하고 족보에 있는 이름하고 이름이 다르니까 동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판소리는 악보 없이 구두전승된다.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악보 없어요. 악보를 요새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보를 만들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냐면 소리를 선생한테 가서 배우지 악보 보고 배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기록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을 뿐이죠. 그럼 악보가 없는 음악을 뭐라고 하느냐? 악보가 없는 음악을 민속음악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민요예요. 그냥 민요는 다 민속음악이고 악보가 없는 것입니다. 구두 전승되는 음악은 기록, 곧 악보가 있는 음악에 대립된다. 그래, 이 세상의 음악은 기록을 중심으로 보면 기록이 있는 음악, 없는 음악이래요. 그럼 기록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악보가 있다는 겁니다. 악보가 있는 음악을 예술음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양음악 얘기할 때는 흔히 클래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동양에는 악보가 있는 음악이 없느냐? 그 있었죠. 동양에서 악보가 있는 음악은 동양의 예술음악이라고 하고, 그것은 이제 궁중음악입니다. 궁중음악. 역사 시간에 세종대왕 때 박연이 음악을 정리했다. 그러면 박연이 만든 것이 악보입니다. 그건 이제 5선보가 아니고 5줄로 되어 있는 그런 악보가 아니고 정간보라에서 이렇게 뚜부판처럼 생겼는데 그렇게 다 음악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그게 형편없는 악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5선보에 못지않는 정확성을 가지고 기록하는 악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서양에는 그러면은 민속음악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민요 산타루치아라든가 오 솔레미 오 나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은 지금 다 악보가 있어요. 근데 본래는 악보가 없던 음악입니다. 곡이 좋으니까 이제 음악가들이 악보가 없는 음악을 갖다가 악보에도 옮겨서 좀 고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악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예술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악보가 없는 음악도 아주 최고로 높은 예술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판소리가 대표적이죠. 그러면 악보가 없는 음악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러면 인간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악보가 없으니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려면 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전승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악보가 있는 음악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러면 종이에 새카만 표시, 글자로 또는 악보라고 하는 5선본이 정간본이 하는 그런 걸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보가 있는 음악은 기록이 있는 것이고 그 기록은 종이에 있는 것이고 악보가 없는 음악은 인간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악보는 그러면 음악에서 절대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음악에 악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음악은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많은 음악이라든가 아마존 밀림 속에 많은 음악들 악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악보는 단순한 음악의 기록 수단일 뿐이고요. 그것도 매우 불완전해요. 왜 그러냐면 악보에다 음악의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악보를 다 읽을 줄 알면서도 훌륭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잖아요. 미국으로 유학하고 독일로 유학하고 뭐하러 가는 겁니까? 악보 볼 줄 몰라서 갑니까? 악보는 다 볼 줄 알지만 그때 배우러 가는 것은 악보에 없는 것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악보에 없는 거. 그래야 사실은 음악에서는 악보에 없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주가는 기록을 단순히 재생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록을 재생한다면 요새 같으면 컴퓨터가 가장 잘 하겠죠.
모든 음악은 그리고 근본적으로 구두전승된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보가 있는 음악도 그것을 배우러 갈 때는 악보에 없는 걸 배우러 간다는 거죠. 악보에 없는 것을 배우러 가면 그럼 그게 어떻게 무엇을 배우러 가는 겁니까?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그건 구두전승되는 것으로 배우는 거죠. 악보에 없는 것을. 그래서 아마 요새 방송국에 본 프로그램들 이런 거 보면은 불후의 명곡 이런 거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전에 부른 노래,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전혀 다른 노래처럼 생겼어요. 악보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걸 좀 부르는 방식이 달라서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소리에 악보가 없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악보가 있는 음악도 있고 없는 음악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악보가 없는 민속음악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계속성, 변이, 사회에 의한 선택 이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오른쪽 밑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국창, 권삼득, 기적비 이렇게 생겼죠. 도립국악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전라북도에서 아마 가장 첫 번째 등장한 명창이라고 할까요? 그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비석을 세워놨는데 기념으로 제가 지금 찍어서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민속음악의 본질적 속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음악의 본질적 속성을 말씀드리면 판소리는 민속음악이기 때문에 판소리의 본질적 속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우선 계속성 혹은 지속성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계속 이어온 특성을 지속성이라고 한다. 구두전승되는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근데 쭉 이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민요가 있다. 그럼 그 민요가 언제 생기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옛날부터 온 건 분명하잖아요.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어떤 노래를 그 노래 제목 불러요. 가령 상사소리 그러면 이제 못 심을 때 심는 소리인데 그걸 상사소리라고 불러요. 상사소리라고 부를 때는 뭐예요? 아니 옛날에 부른 거나 지금 부른 거나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상사소리라고 하지 전혀 다르면 이름을 다르게 부르겠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어지고 있는 점이 전통성을 유지하고 그걸 전통성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동일성, 그걸 전통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통성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에서 지적성의 측면을 가리킨 용어에는 지와 바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소리꾼이 한 분이 있는데 그는 이제 송만갑이라고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아주 대표적인 소리꾼입니다. 자, 지와 바디는 일단 전승계보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판소리가 쭉 이어져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어왔느냐? 계보를 말할 때 어떤 것은 지라고 하고 어떤 것은 바디라고 합니다. 족보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족보. 지는 보다 큰 개념이라면 바디는 작은 개념이고, 자, 바디는 동일성에 가까운 특성을 공유한다. 그런데, 자,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김씨가 있다. 김씨가 있어요. 김씨를 판소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김씨 중에 김해 김씨도 있고, 경주 김씨도 있고, 광산 김씨도 있어요. 그러면 그 김씨 중에 세 가지 큰 종류가 있는 거죠. 그것이 판소리에서는 지라고 한다. 지는 그럼 뭐냐?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령 김해 김씨 중에서 또 파가 있잖아요. 차파. 그래가지고 무슨 충전공판이, 문전공판이, 먼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디다. 그거예요. 바디. 판소리에서는 그걸 바디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 속에 여러 개의 바디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 족보에서 김해 김씨 속에 여러 개의 파가 존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양식으로 생겼어요. 자, 동편제에는 송흥록, 정춘풍, 김세정 등 계보가 있다. 동편제에는 또 여러 명이 이제 같은 조상이에요.
송흥록 후손, 정충풍한테 쭉 이어온 사람, 김세종한테 이어온 사람, 그런 사람이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송만갑은 송흥록의 종손입니다. 종손. 종손이니까 송만갑의 큰 할아버지가 송흥록이라는 거죠. 남원 운봉 사람이죠. 김세종은 순창 사람이고요. 정춘풍은 말년에 금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서편제에는 박유전, 정창업으로 이어져 내려온 계보가 있다. 박유전은 순창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전라남도 저기 보성에 가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정창업은 나주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쭉 내려온 소리를 서편제라고 한다. 중고제는 김성옥으로부터 쭉 내려온 계보를 중고제 소리라고 하는데, 김성옥은 이제 어디 사람이냐면 충청남도 강경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 속에 바디가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편제, 그러면 통편제 소리 안에 아령 송만갑 바디 뭐도 있고, 그 다음에 유성준 바디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바디가 있어요. 그 바디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족보에서 파를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령 김해김씨 할 때는 사람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무슨 충정공판이, 문정공판이 파가 있으면 충정공, 문정공은 사람입니다. 이름이죠, 이름. 이름인데 이제 평소에 살았을 때 부르던 이름이 아니고 죽은 뒤에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희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디는 누구누구 바디 그렇게 말해요. 그냥 박봉술 바디, 예. 그 다음에 송만갑 바디, 유성준 바디, 이렇게 바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전승 계보만으로 판소의 실체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구한테 이어져 왔으니까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족보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쭉 이어져 내왔으니까 할아버지가 나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할머니 쪽도 있고 어머니 쪽도 있고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족보로서 판소리가 그것만 보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선생님하고 똑같이 부를 때까지 공부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오용비용 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흉내만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 제자니까 또는 동편제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이 사람은 그 소리가 동편제 소리다 이렇게만 꼭 얘기할 수 없다. 더군다나 요새 와가지고는 여러 사람한테 배워요. 동편제 소리꾼한테 배웠다가 또 소편제 소리꾼한테 배워요. 그러면 그 사람 쟤가 뭐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계보만 가지고 확정할 수는 없다. 근데 왜 전승계보를 자꾸 따져 쌓느냐? 그러면 전승계보를 따지는 것은 판소리가 전승예술이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자신의 판소리를 세계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족보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족보를 뭐로 따집니까?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사람들 쭉 이어준 핏줄을 내가 다 갖고 났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이는 이제 바리에이션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실 거예요. 서양 음악에서 바리에이션 그런 말 쓰잖아요. 자, 변이란 개인 혹은 집단에 이루어진 의식적, 무의식적 변화, 그것을 이제 변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옛날 사진이 하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정정열이라고 해서 이게 일제강점기 송만갑과 더불어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소리를 한 사람이죠. 지금 소리를 들어보면 이 정정열의 소리가 요새 부르는 소리가 가장 흡사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변하냐? 그러면 민속음악은 불완전한 인간의 기억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인간 뇌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와 비슷한 측면이 있죠. 컴퓨터는 근데 안 변해요. 그대로입니다. 근데 인간의 기억은 자꾸 변해요. 잊어버리기도 해요. 안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죠? 사실은 인간이 참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걸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병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런 사람도. 하여튼 기억 속에 존재하는데 기억이 불완전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잊어먹었어. 그럼 뭔가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승자와 전수자의 성별이나 능력 차이도 기인한다. 남녀가 달라요. 그러면 남자는 막 좀 상스러운 소리도 할 수 있는데 여자는 어때요?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빼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능력이 있어서 높은 음을 잘 내는데 제자는 못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죠. 이렇게 해서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변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조적인 음악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변이라고 합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그냥 배운 대로 안 해요. 배운 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음악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은 반복적인 일은 안 합니다. 반복적인 일.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라고 하면 지능이 높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낮은 사람은 그냥 뭐 잘한대요. 그러니까 창조성이 많은 사람은 시킨 대로 안 해. 또는 배운 대로 안 해. 그래서 자꾸 차이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이제 변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판소리를 배웠는데 거기서 호남가라는 소리를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내가 어디 다른 사람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좀 더 멋있어. 그래서 바꿔버리자 하고 그냥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 앞에서 옛날 소리 배울 때 그걸 부를 기회가 있었는데 바꾼 것으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인마 왜 틀렸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것도 참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판소리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표현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그것도 좋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악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보가 있으면 바꿔 부르면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소리가 생명이 긴 거. 판소리는 뭐 가장 짧게 잡아도 뭐 250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 생명이 긴 것은 변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청중들의 기호에 적합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회가 바뀌면 기호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작은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애지간한 소리는 소음으로 안 느껴져요. 그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 뭐 50년, 60년 전에 버스가 40km, 50km 다녔어요. 그때 100km 달리는 차를 보면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 그렇게 다니니까 빠른 것 같지도 않아요. 200km쯤 달려야 저는 정신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변해요. 사회가 변하면 음악이 변합니다. 음악이. 그건 뭐 판소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음악이 다 변해요. 사회가 변하면 음악이 변해요. 여러분들 뭐 음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변하죠. 그러면 사회가 변하면 음악이 변해요. 그러면 같은 음악은 사회가 변하면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런데 판소리는 스스로 바꿔서 오래 지속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변이에 관련된 말은 더듬이라고 하는데요. 더 넣다 뭐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더듬은 특별히 좋은 부분 혹은 어느 창자가 특별히 잘 부른 대목이나 작품 이걸 더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쑥대머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쑥대머리 귀신 형용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임방울이라고 하는 명창이 불렀던 건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방울이가 만들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쑥대머리는 임방울의 더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 전체를 누구 더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임방울의 더듬은 적벽가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임방울 적벽가를 잘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판소리는 그러면 뭐냐? 더듬의 예술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꾼들이 자기가 이제 배워서 고치고 또 새로 만들고 해서 참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인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쫙쫙 쌓여 있어요. 그래서 더듬의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판소리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가령, 추장가 중에 사랑가는 뭐 송광록의 더듬이다. 말은 좀 빨리빨리 부르는 사랑가는 뭐 고수관의 더듬이다. 뭐,
제비 노정기는 김창완의 던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판소리는 던음의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던음을 가진 사람이 좋고 훌륭한 소리꾼이죠. 그럼 던음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소리꾼입니다. 또 소리꾼은 던음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민중에 관한 선택. 그게 뭐냐면 민중에 관한 선택이라는 것은 그 음악이 존재하고 있으며 형식을 결정하는 사회가 선택하는 거. 사회가. 그러니까 개인이 변이를 통해서 새로 만들면 사회가 선택한다. 듣는 사람들이 그 좋구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그런 음악들이, 그렇죠. 예전에 뭐 새마을 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노래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남았습니까? 국가에서 억지로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남았지. 궁중음악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좋다고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남지 않고 사라져버려요. 왜 그러냐면 악보가 없으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민속음악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정서와 기호를 반영하는 것이다. 판소리도 마찬가지예요. 판소리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른 사람이 부르던 거 예컨대 뭐 송만갑이 부르던 십천가 지금 안 불러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민속음악은 가장 민주적인 예술이다. 왜? 구성은 대다수에 의해서 생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민주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판소리를 듣는 것은 민주적인 예술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또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판소리를 듣는 행위는 소위 우리의 민주화를 위해서 공헌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판소리는 구두대응성된 음악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 끝냈는데요. 이제 다음번에는 판소리는 성음노름이다. 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